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몇 년 전 충청권 진출을 선언했던 이케아 코리아가 계룡점에 대한 건축 허가 취소를 계룡시에 신청했습니다. 사실상 입점이 무산된 가운데 인근 아파트 단지 입주 예정자와 시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글로벌 가구 기업 이케아 코리아가 계룡시에 계룡점 건축 허가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또 부지를 소유한 LH에 토지 매매 리턴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6년 용지 매입 계약 체결 당시 조건으로 포함됐던 토지 매매 리턴권은 매입자가 환급을 요청하면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곳 두마면 대실지구 일대의 연면적 5만 6천 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던 이케아 계룡점은 이번 취소 신청으로 입점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케아 코리아 측은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전 세계 매장 환경이 변화됐다며 불가피하게 이케아 계룡점 건축 허가 취소를 신청했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로 방문객이 줄어 온라인몰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인근은 4,0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입주 예정자들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입주자 인터넷 커뮤니티엔 벌써부터 떨어질 집값에 잔금 걱정으로 한가득입니다. 우리는 여기 분양받았는데 지금 짜증나 죽겠어. 재산상 큰 손해죠. 왜냐면 저거를 보고서 우리는 여기 분양을 다 받았거든요. 2,000명가량의 고용 창출과 계룡시 방문객 증가 효과 등을 기대했던 시도 당황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계룡시는 건축 허가가 완료됐는데 이케아가 취소를 신청한 건 대기업의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접수된 건축 허가 취소 신청에 대해 보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계룡시에서는 앞으로 LH 및 동반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룡시는 다른 유통업체의 입점 방안을 마련하고 이케아 코리아에 대한 법적 대응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만여 명가량 증가한 27,597명 추가돼 어제 급격한 확진자 감소가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든 데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에선 5,281명이 확진됐던 전날보다 2배 넘게 증가한 11,124명이 추가되며 사흘 만에 10,000명대를 다시 기록했고 사망자도 4명 더 추가됐습니다. 충남에서도 전날보다 6천여 명 늘어난 13,997명이 확진됐고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86.7%, 사망자도 8명 더 추가됐습니다. 세종에서도 2,476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옛 대전 무역전시관 자리에 한 번에 8천여 명이 동시에 입장할 수 있는 대전 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이 준공됐습니다. 기존에 조성돼 있는 제1전시장의 4배 크기로 오는 10월 대전에서 열리는 세계 지방정부 연합총회를 비롯해 다양한 국제회의와 전시 유치가 가능해져서 지역 전시 컨벤션 산업 활성화에 기폭제가 기대됩니다. 심성민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문을 연 대전 컨벤션 센터와 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 사이에 날렵한 디자인의 건물이 눈에 띕니다. 옛 대전 무역전시관이 있던 자리에 들어선 대전 컨벤션 센터 제2전시장입니다. 1,170억 원을 들여 2년여 만에 준공된 제2전시장은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3개의 전시장과 다목적 홀,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10,000제곱미터에 달하는 1층 전시장은 2,500여 제곱미터 규모인 제1전시장의 4배로 축구장 1.5배 크기와 맞먹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4개 전시장으로도 분할이 가능해 대형 전시회부터 소규모 문화 공연까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500부스 이상에 대한 대형 국제회의, 그리고 대형 전시회, 그리고 공연 같은 것들을 현재 여기에서 개최할 수가 있으므로 그런 부분들에 이제 힘써서 유치할 계획입니다. 제2전시장 준공은 회의와 전시 공간이 부족해 대규모 국제 행사 유치에 어려움이 컸던 대전에 더없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대전시는 오는 10월 대전에서 열리는 세계 지방정부연합 총회를 시작으로 국제적인 전시 컨벤션 행사들을 대거 유치해 대전을 중부권의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제 규모의 전시 컨벤션 행사를 많이 유치하고 또 이걸 통해서 지역의 일자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전 컨벤션 센터 제2전시장은 4월 한 달간 기계 점검과 시범 운영을 거쳐
5월부터 대관을 시작합니다. 이런 가운데 대덕특구 기관장 협의회는 제2전시장 준공에 맞춰 과학 관련 전시 행사들이 대전에서 열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문을 과기정통부에 보내 지역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영업 부진 등을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자신의 식당과 차량에 불을 지른 60대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19일 새벽 유성온천역 인근 건물 1층 자신의 식당과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로 66살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전소된 승용차 안에서는 번개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식당 화재는 집기류 등을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영업이 부진했고 임대료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야 시간 차량 공업사에 주차된 차량을 노려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여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넉 달간 부여와 천안, 논산, 예산을 비롯해 충북과 전북 등 전국의 자동차 공업사를 돌며 34차례에 걸쳐 현금과 시계 등 2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20살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A씨는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수리를 위해 맡겨놓은 차량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화력발전이 밀집한 충남에 소형 모듈 원전을 설치하자는 윤석열 당선인 캠프의 한 원자력 전문가 주장을 놓고 공방이 거센데요.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데 석탄 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수십 년간 피해를 입어온 충남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들은 이참에 석탄 화력 조기 폐쇄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입니다. 당진 등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곳에 소형 원자로를 설치하자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의 주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주 교수의 발언은 개인 의견이며 인수위 차원에서 전혀 검토하거나 고려 사안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당진과 태안, 서산, 보령 등 민주당 소속 충남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장은 국회를 찾아 소형 원자로 설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 교수가 윤석열 당선인 대선 캠프에서 중책을 맡았고 산자부 장관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인물인 만큼 충청의 아들을 내세워 당선된 윤 당선인이 직접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 있는 지역에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고 합니다.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당선자 스스로 정확한 입장을 밝혀주셔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특히 충남 서해안에는 이미 전국 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설치돼 있고 지난 40여 년간 미세먼지 등 각종 오염물질로 고통을 겪어왔는데 원전까지 설치해 또 다른 고통을 주겠다는 것이냐며 성토했습니다. 나아가 탄소 중립을 위해 오는 2045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충남 석탄화력 발전소 조기 폐쇄 일정을 더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충남에 소형 원자로를 설치하겠다는 시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도민들의 힘을 모아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를 멈추라는 입장입니다. 주한규 교수가 캠프에 있던 여러 인사 중 하나일 뿐인데다 결정된 것이었고 아직 새 정부가 출범하지도 않았는데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정한 학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큰 국가적 과제와 연계시켜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걱정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학자들의 판단이나 그런 걸 받아본 뒤에 충분히 해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석탄화력 발전은 그동안 충남의 주요 이슈였던 만큼 원전 설치 논란은 지방선거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한국 유교문화 전통 계승과 현대화된 유교가치 정립 등을 담당할 충청거점 국학진흥기관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논산시 노성변 병사리에서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총 사업비 280억 원으로 올 하반기 외부 공사가 완공될 예정이며 충청권 국학자료 2만여 점을 연구와 전시, 홍보 등 각종 콘텐츠로 활용하고 유교문화 세계화에 나섭니다.
그동안 경북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은 20여 년간 연간 200억 원가량 국가 지원을 받아왔고 호남권도 2014년부터 관련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충청권 국비 예산은 2년간 32억 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세종 시민들의 평균 나이는 37.4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평가받는데 청년층만 20%에 달합니다. 그만큼 일자리나 주거 문제로 고민하는 젊은 층도 많은데요. 세종시가 전담기관을 만들어 청년들이 사회에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한 취업준비생이 면접을 앞두고 상담에 한창입니다. 머리 모양과 의상은 어떤 스타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을 듣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지도를 받습니다. 큰 마음을 먹고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기로 한 청년은 자신이 구상한 분야에 대해 설명하고 회사를 차릴 때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이렇게 세종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사회적 걸음마를 지원할 세종 청년희망 내일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 와서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상담을 받다 보니까 다양한 게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혼자 준비했을 때보다 수월하게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세종시는 올해 청년층을 위해 쓸 342억 원을 마련하고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합니다. 취업과 창업에 나서는 사람 가운데 350명을 선발해 6개월간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고 대규모 취업 박람회도 수시로 엽니다. 면접이 잡힐 때마다 전문 컨설팅을 비롯해 정장 대여, 헤어스타일링, 증명사진 촬영 등 일체를 지원합니다. 저임금을 받는 청년들에겐 세종시가 절반을 부담해 3년 만에 1,000만 원을 타는 적금도 들어줍니다. 안정적 거주지 제공을 위해 소득이 적은 청년 560명에게 매달 20만 원씩 방세를 지원하고 신혼부부를 주 대상으로 전세 보증금을 7천만 원 선까지 낮은 이자로 빌려줍니다. 청년들과 관련된 일자리 정책들, 청년들과 관련된 주거 정책들을 이 한 곳에서 모두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종 청년희망센터는 이번 달은 문의와 상담을 위주로 시범 운영을 한 뒤 다음 달부터 일자리와 주거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갑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대전시가 초보 청년 창업가에게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홍보비와 소모품 구매비 등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전에서 창업한 지 3년 이내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업체를 운영 중인 만 18에서 39세 청년 창업가들에 한해 대전 청년 창업 지원 카드와 대전시 중소기업 지원 포털 대전비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자기 손에 바르면 안 옳지. 일반 전시실처럼 시민이 가까이에서 미술품을 관람할 수 있는 열린 수장고가 대전 시립미술관에 들어섰습니다. 열린 수장고는 단순히 미술품을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에게 개방해 미술품을 보고 체험토록 하는 공간으로 미술관 입구에 지하 1층, 연면적 2,6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시설 내부에는 프랙탈 거북선 전시실, 개방형 수장고, 비개방 수장고, 보존 과학실 등이 있으며 기존 수장고에 보관 중인 작품 가운데 1,347점을 열린 수장고로 이전해서 오는 10월 개방할 예정입니다. 대전 월평정수장에 고도정수 처리시설이 설치돼 중구와 서구, 유성구 주민 54만여 명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됩니다. 오늘 준공된 고도정수 처리시설은 20톤 규모로 기존 정수처리 공정의 오존 처리 기술과 입상 활성탄 흡착 방식의 여과 기술을 추가해 수돗물 특유의 맛과 냄새는 물론 미생물과 소독 부산물 등이 완벽하게 제거됩니다. 대전시는 오는 2027년까지 월평정수장에 2단계 정수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신탄진 정수장에도 추가로 관련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코레일이 다음 달부터 열차 내 에어컨 고장 시 요금의 50%를 차량 고장이나 설비 불량으로 좌석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요금의 25%를 자동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승차권을 구매했을 경우 승객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도착역 도착 시간 이후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현금으로 승차권을 구매했다면 문자 공지 뒤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 역 창구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